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비늘린, 잠길잠, 기두, 날상, 린잠, 우상의 비늘린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획이 많은 글자들은 좀 쓰는데 좀 난해하다 이렇게 느끼시죠? 이제 방법을 살짝 설명을 듣고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긴 파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간격만 바짝바짝 좁히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또한 뭐 멋을 부리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통 1대1보다도 약간 오른쪽이 좀 커지는 상태죠. 획이 더 많고 하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변과 방이 1대2 정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전체 중심을 잡아 놓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걸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쪽 칸, 중간 칸, 오른쪽 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살짝만 넘어오게 쓰시면 돼요. 우선 물고기 어자부터 쓰는데, 여기서 이쪽 이 간격을 여기를 붕 뜨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쪽 부분, 요 아랫부분 있죠. 보이시는 부분, 여기를 바짝 좁혀서, 그리고 간격은 일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점을 찍을 때, 자, 여기서부터 크고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냐면, 이쪽에 내려오는 이 삐친 부분 있죠. 이게 그 획을 똑같이, 크기를 똑같이 해 놓으면 이쪽에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면서 작아진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크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서 요거보다 좀 올라오게. 그러면 위치 이제 이 보고 쓰시면서 위치 설정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좀 올라가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물고기어에서 여기 가운데 요 획 있죠. 여기 받전자 들어가는 요 부분에 여기까지만 오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더 내려오거나 짧아지면은 아래 공간을 채우시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다. 넓어지면은 많이 채워야 되니까 더 힘들 것이고, 또 너무 길면은 아랫부분이 작아지니까는 또 조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달 듯 말 듯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로 오는데 점이 크면은 방해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필손을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쓰려고 하는데, 글씨 자체는 더군다나 이 모필로 쓰는 글씨 같은 경우는 약간 조형성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바꿨지만은,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대1로 맞추시면 되고.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순서를 또 빼먹었어요. 매일 찍는 게 아니고 가끔 또 이렇게 쉬었다 찍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한자를 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니까 한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 전체 획수가 23획이 나와요. 근데 부수는 뭐다? 부수부터 알아볼게요. 자, 한자 공부에 또 굉장히 그 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쓰는 거랑은 좀 별개다.
그래서 저희 영상은 쓰는 거 위주로 가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한자가 가진 그런 요소, 이거는 알고 가자,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설명드립니다. 23회짜리예요. 네, 23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소리 부분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 린이라고 읽어요. 린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뜻은 비늘이란 뜻이에요. 비늘. 네. 자, 물고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조각으로 된 얇은 막이죠, 껍질. 자, 비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의를 한 번에 다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행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정자로만 쓰면은 아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획들 같은 경우는. 자,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선 조금 편한 것부터 할게요. 해설을 기본으로 나오니까 기본 구도는 해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돼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네, 행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예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살짝 끊어서 할게요. 여기 똑같이 비침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와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힘주고 힘줬다 힘주고 위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집니다. 제일 많이 쓰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한 3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물고기 여자 위에 부분도 어떻게 변하냐면 이걸 한 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점을 밑에 점 4개짜리를 이렇게 하나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똑같아요. 이쪽 부분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방 부분은요.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좀 빨리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이쪽 부분이 또 모양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런 자형을 좀 다양하게 좀 숙지하고 계시면은 본인들이 가장 편한 스타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뀌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점 찍고 점 찍고 여기까지는 또 똑같아요. 더 생략이 됐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3가지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비늘린 자 일단은 설명 들으시면서 꼭 한 번씩 따라 써보시는 게 좋아요. 설명 들으시면서 따라 쓰면은 훨씬 더 우리 몸이 반응을 빨리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린자 무상의 잠자, 이거는 잠길잠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아니 아무튼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쓰는 거 보시고, 자, 삼수변을 이렇게 찍고요. 이 부분이 이제 획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건 이제 순서 잘 보세요. 너무 크지 않게 그냥 거의 1대1로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왼쪽보다 오른쪽을 조금 크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보다 조금 더 커진다. 이제 가운데를 좀 작게 하고 이쪽을 크게 해서 그 조형성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날일자를 쓰시면 돼요. 바짝 붙여서. 자, 그러면 글씨 형태가 하나 이루어졌죠. 자, 요것도 보면은 이제 그 자연히 복잡한 거는 우리가 뭐 약자, 속자 이런 걸로 해서 모양을 조금 많이 간략하게 쓰는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요거는 다른 이체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중심을 이렇게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아이고. 자, 이거 이제 부수 알아봐야 되겠죠. 자, 부수는, 자, 물 숫자가 붙습니다. 근데 물 숫자가 변으로 올 때는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삼수변으로 변하죠.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총 15획이에요. 획수까지는 안 해오시지만 쉬어보면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거를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획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렇죠.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부분이 잠 이렇게 읽어지죠. 우리가 읽어지는 부분, 잠수할 때, 그렇죠? 잠자만 읽죠. 이게 이제 부분이에요. 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잠기다 이런 뜻이죠. 잠기다,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걸 잠기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자, 다시 3분의 1로 나누세요. 이거야말로 3분의 1, 3분의 2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자 글씨를 볼 때 변과 방으로 나누어질 때 변은 하나, 방은 둘.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쓰신다 보시면 돼요. 자, 30변 하나 찍고 요거보다 살짝 이렇게 기울게 찍으세요. 그럼 이 공간의 2배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고 올라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선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오른쪽 글씨를 쓸 때 방해가 되더라. 자, 이제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요거 이체자로 본다 그랬어요. 자, 많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꿔도 썼어요. 요거보다 좀 더 오른쪽을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 중심 따로 나오고 요거 중심 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날짜 들어가는 건 똑같이 가운데서 요렇게 맞춰서 쓰시면은 훨씬 더 쓰기가 편해지죠. 네.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이것만 이제 요 영상만 나가면은 잠길 잠자가 잘못됐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형태는 자형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행서로 쓰는 거를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위의 형태로 나온 형태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하냐면 삼수변도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찍어진 게 있어요. 이 살짝 연결만 돼요. 획이 연결이 안 됐죠? 네. 가는 방향만 맞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려오죠. 살짝 점을 찍어서 이게 똑같이 가요. 이쪽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서 한일자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따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걸 가지고 밑에 걸 가지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여기는 삼수변을 이렇게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요거보다 크라고 그랬죠? 예. 자, 행서라고 그래서 모든 획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해서에 가깝게 쓰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그 초소에 가깝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초소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하나 더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또 삼수변도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하고서 한 번에 이렇게 와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찍고 넘어오면서 이렇게 정리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한일자가 긋고 그다음에 여기서 날일자를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쓰이는 형태도 있다. 여기서 뭐 더 리듬을 더 타고 물론 설명을 안 드리셨으면 더 가능하겠죠. 근데 이 자형을 소개하는 거니까 요런 자형을 다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좀 머릿속에 착 넣고 있으면은 또 자형이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 글자를 쓸 때 자형에 따라서 이 모양이 어울릴 때 있고 이 모양이 어울릴 때 있고 이 모양이 어울릴 때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길 쯤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 린잠우상의 기우 우 기두자를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자, 기두자는 보통 자형이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커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날개 깃, 새 깃털 있죠? 그걸 보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깃털 같죠? 요거보다 좀 더 크게 쓰시면 돼요. 자, 요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네. 우리가 그리고 그 활자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자, 이거 역시 부수가 뭐다? 이거는 제부수예요. 제부수. 자, 글씨가 그 글씨 자체가 부수인 경우를 제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6획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형 이런 모양이 있고 형 그다음에 부분. 자, 소리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우 이렇게 납니다. 우라고 읽어요. 그리고 뜻은 깃, 새 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장에서 볼 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하죠. 형, 의 중에 뜻 부분,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자, 이제 쓰는 방법도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항상 이거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뭐 처음에만 하시면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이 공간 감각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자형이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근데 이번에는 왼쪽을 좀 크게 쓰고 오른쪽을 좀 작게 쓰는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반반 나누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모양을 점으로 찍고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보다 좀 작게 살짝 작게 씁니다. 살짝 작아지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작아졌죠.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작아져. 반대로 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걸 쓰시든 이걸 쓰시든 그리고 이 안에 부분에 점을 쓰시든 이렇게 비침을 두 개 하시든 요거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행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되게 많은 거 하다가 적은 거 하니까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연결성이 있게 쓰시면 되고요. 이건 살짝 작은 형태, 요 위에 나온 이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힘 줬다 힘 빼고 다시 힘 줬다 힘 빼고 이런 형태의,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좁아진 형태가 더 많이 나오죠. 네? 행소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형태도 소개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또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획이 없고 이런 자들이 사실 좀 쓰기가 어렵죠. 써놨을 때 멋이 안 나니까.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게 획이 없으니까 조금 좀 떨름한 느낌은 나죠. 네, 그래도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세 가지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막 찾지 않으시고 딱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온 영상이 있으니까는 멤버십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린잠 우상의 상, 날상. 자, 날다 이런 뜻이죠. 네, 새가 깃털을 쫙 피면서 날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기숫자 배웠죠. 네, 기숫자를 가지고 앞에다가 양양자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통 활자체에 보면 이렇게 세워서 찍어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쓰는 거는 활자체만 가지고 글씨를 배우려고 그러면 잘 못 배운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요게 날개가 하나가 좀 작아요. 작아요. 이렇게 좀 작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날개가 좀 더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데, 일단은 글씨 쓰는 설명 드리기 전에 한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붓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기우가 붓수예요. 세 깃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12획짜리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소리 나는 부분 상이라고 읽어요. 상. 상이라고 읽고 뜻은 날다 이런 뜻입니다. 날다. 자, 이제 사전에 보면 날상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전을 펴놨을 때 날상, 날 이렇게, 그렇죠? 그 의미 자체가 조금 살짝 잘못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이런데 교과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뜻을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날다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훨씬 더 이해하는 데는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저도 날상이라고 안 쓰고 날다상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쓰는 방법. 자, 이렇게 중심해 놓고 요거는 3분의 1, 3분의 2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100% 3분의 1 꽉 채워서 3분의 1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칸을 설정을 해 놓는 것부터 연습하시자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만들어 놓고,
쪽 한 칸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여기는 너무 간격을 또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쑥 빼세요. 이렇게 길게.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봤을 때 나란히 이 두 번째 획 끝에서 쭉 수직으로 내렸을 때 획이 밖으로 심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서 내려오다 요만큼 와요. 자, 이건 좀 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해요. 자, 이유는 다음에 이어서 오는 방 부분의 오른쪽 부분의 획이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맞춘다. 더 작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기술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하지만은 점으로 이 사이로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쓰셔도 돼요. 이거 좀 더 크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행서를 알아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자형을 소개를 합니다. 쓰는 방법하고. 자,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자, 행서는 획과 획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것만 염두하시면 돼요. 힘 줬다 힘 빼고 연결되죠. 둘,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비치세요. 그리고 이건 독립적으로 따로 점 찍고 올라와서 점 찍고 힘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이 좁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자, 필순이 살짝 바뀝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여기는 꼭 획을 꼭 안 살려주셔도 돼요. 돌아와서 여기서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 더. 필순 잘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좀 너무 짧지 않게 약간 긴 듯하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잘못하면 여기 점같이 되니까 획으로 인식하고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도 상자도 역시 알아봤습니다. 자, 쓰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 쓰시는 거,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우리 멤버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멤버십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영상 같은 거 쭉쭉 올라가고 없잖아요. 한번 찾으려면 또 잘 검색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가는 영상은 조금 더 설명도 더 드리고, 그리고 좀 일반 영상에서 소개 안 됐던 부분, 못 보던 부분도 살짝 엿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 멤버십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